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선생님, 요리쌤입니다. 김정근 쌤과 함께하는 수업.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저번 앞 시간 명나라 배웠는데, 이 명나라가 망하고, 이 청나라가 들었었어. 그때 명나라가 왜 망했냐? 그 만주에서 만주족이 다시금 일어섰다 그랬지. 그래,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어. 후금. 그 후금이 이제 청으로 이름을 바꾼단 말이지. 그래서 청나라가 되는 건데, 자, 처음에는 이제 명과 청의 교체와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일단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그 여진족, 즉 만주족을 통일을 하고 예전에 여진족의 왕조였던 금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후금, 누르하치가. 그리고 만주의 문자도 만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선이 이제 그때는 아직 명나라도 아직 남아 있었고 후금도 있었고 이렇게 두 개가 다 함께 있었단 말이야. 근데 후금은 이제 떠오르는 세력, 명나라는 지는 세력이었단 말이지. 근데 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때는 조선 광해군 때야. 광해군 때인데 이 이제 후금이 이제 명나라를 공격을 하자. 이 명나라가 이 우리 조선 보고 이렇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근데 이 광해군이 딱 볼 때는 이 자칫 명나라를 크게 도왔다가는 명나라는 지는 세력이고 청나라가 이렇게 떠오르는 세력인데 이 청나라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자기가 조금 우리 조선이 안 좋아지잖아. 불리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좀 중립 외교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그런 이제 외교를 갖다가 하고 싶었지만은 이 사대부들, 조선의 이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도와줬는데 그 의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말이야 이렇게 명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명나라가 우리한테 이제 군사를 보내달라 하는데 우리가 어찌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신하들이 굉장히 그걸 왕한테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광해군은 할 수 없이 이 군사를 갖다가 이 명나라를 돕게끔 우리 조선의 군사를 보내줬어. 그렇지만 역시 이제 후금이 떠오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패했단 말이야. 패했어. 아무튼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나라의 국력이 점점점 쇠퇴했다 그랬지. 그리고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군사력을 강화해서 여진족을 만주족을 통합시키고 후금이란 나라를 세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태종인데 이 사람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꿔. 일단은 보면 이제 후금 때 이 후금이 조선에다가 야 우리 형제의 관계를 요구를 해. 야 우리가 형님, 후금이 형님, 너거 조선이 동생 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조선은 너거 여진족들은 아니 오랑캐들인데 말이야. 너걸 야만족 오랑캐들이고 말이야. 예전에 고려 때 우리 고려를 침략했던 그런 나라인데 너가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으로 해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그거를 거절을 해버려. 거절을 하니까 거절을 하니까 이제 후금이 이제 이게 화가 나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들어와.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조선 왕이 이게 피신을 해. 일단은 그 청나라와 조선이 싸워서 조선이 졌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일단은 그런 이제 그거 뭐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할 수 없이 굴복을 해요. 후금한테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다음에 이제는 형님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우리가 신하의 그런 군신 관계를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해. 이 형님 형제 관계보다 더 위의 관계야.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이고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부활해. 그걸 이제 또 요구하니까 또 조선이 안 그래도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가 뭐라고?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주의를 사대주의라고 해. 근데 그러면 선생님 청나라도 이제 이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 됐어 괜찮아. 근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청나라는 왜 안 생긴 거예요? 청나라도 세력을 키우는 큰 나라인데 사대주의를 하면 그러면 청나라도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야. 왜냐하면 명나라는 한족,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를 생겼지만은 청나라는 오랑캐, 야만족, 북방민족, 야만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만족한테는 그러니까 한족들은 우리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데 비해서 청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북방 민족들은 오랑캐고 야만족들이라서 우리가 더 문화적으로 위고 우리가 더 역사가 길고 한데 말이야. 우리가 왜 섬겨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지. 그래 거절하다 보니까 이 또 청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또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이란 거야. 병자호란. 역시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힘이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청나라가 얼마나 커진지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조선의 왕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깔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나라한테 완전히 패하고 결국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절을 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그런 굴복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무튼 이제 홍타이지 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침략해. 그게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나라는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베이징으로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북경으로 그 이제 수도를 옮긴단 말이야.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괜찮아. 눈 가리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래서 시간도 흘러가. 괜찮아. 이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 그리고 중국 전역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확립이 돼. 이때 보면 이제 그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가 지도를 그려볼게. 자, 여기가 명나라, 여기가 이제 위에가 이제 만주족이니까 이렇게 청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일단은 이제 이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국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나라의 이제 국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 국경지대에 이 오삼계라는 사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 아무튼 이 명나라 국경을 지키던 장군이 있었고 그 장군 밑에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었단 말이야. 이 군대 때문에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쉽게 공격하러 못 들어왔었어. 그랬는데 명나라 내부에서 이 농민 반란군이 일어난 거야. 농민 이제 이자성이라는 농민 반란군이 확 일어나가지고 명나라 황실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이제 황실은 큰일 났다. 여기 이제 국경지대에 있던 이 오삼계 장군한테 빨리 우리 황실을 보호하러 들어와라. 그 명령을 갖다가 내렸는데 근데 너무 빨리는 오지 말라 한 거야. 왜? 지금 농민 반란군이 지금 이렇게 황실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왜 너무 빨리 오지 말라 한 거야. 너무 빨리 빠지면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빨리 못 들어오게끔 적당히 시간을 두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오삼계는 적당히 시간을 두고
이 명나라 황실을 보호하려고 군대를 끌고 들어갔는데 황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황실이 농민군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오삼계가 이끄는 군대, 명나라 군대는 야, 명나라 황실은 이미 이제 없어진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애매해진 거야 이제. 나는 황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황실을 점령하고 내가 명나라를 다시 세워? 아닌데? 그러면 청나라가 지금 들어서는데 이 고민하다가 결국 청나라한테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 청나라가 쉽게 그냥 이렇게 이 명나라를 들어오고 그 청나라가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을 물리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중국을 다 차지하게끔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이제 사상적인 변화, 즉 생각의 변화. 청나라는 이제 자신들이 비록 북방 민족, 만주족이지만은 자신들이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명을 하늘의 그런 운명을 받아서 명나라를 이어받은 새로운 중화라고, 즉 새로운 그런 이제 중국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 여기에 비해서 조선하고 일본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각각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지다. 명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조선 우리가 여기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진 우리가 중심지다 라고 생각하고 청나라를 무시했고, 일본 역시도 아니야,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제일 중심적인 중심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했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청나라의 전성기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는 이 세 명이 통치했던 130년간을 이 청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해. 이제 이 강희제는 중국 황제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고, 청나라 영토를 이렇게 지금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크게 확장을 했어. 그리고 이게 이제 걸륭제 때는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 이 크리스토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서양의 학문과 기술이 청나라에 많이 이제 전래가 되었어. 그리고 또 중국의 문화가 유럽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아무튼 이 청나라의 이제 이게 저 전성기 때는 저 위에 보면 몽골이라든지 신장, 또 티베트 이쪽 지역을 다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청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역시 이 청나라의 만주족은 인원이 작고 이 한족들은 인원이 많아.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이 티베트, 신장, 몽골족들까지 다 이렇게 이 여러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책을 갖다가 추진했는데, 소수의 작은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꼬시는 정책, 회유책과 강하게 누르는 강압책을 동시에 추진한 거야. 이 회유책은 달래는 건데 어떤 게냐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주요 관직에 과거제를 통해서 만주인하고 한족 인원을 갖다가 똑같은 수로 이 관리로 임명하는 만한병용제란 걸 실시를 하고, 그리고 명예 제도를 그대로 이제 계속 이어서 명예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이 강하게 하는 억누르는 거는 한족의 그런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이제는 우리 청나라가 한족은 이제 이 한족 대신에 우리 청나라의 만주족이 우리가 이제 청나라가 이 중국의 중화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족의 그런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한족들에게 만주족 옷을 입어라, 호복과 변발, 이런 변발을 해야 된다 강요하고, 또 청나라에 반대하는 시나 글, 책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걸 굉장히 탄압을 했대. 불태우고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자의 옥이라고도 해.
그리고 이제 이게 명과 청나라 때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그리고 이때 또 서양 문물도 막 중국에 많이 들어와. 학문이 발달하는데 일단은 양명학이라고 있어. 유학 일종인데,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인데, 우리가 보면 송나라 때 승리학이 유행했다 했어. 승리학. 원래 이제 원래 그 승리학이란 게 유학과 불교의 선종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했던 그런 유학이 바로 승리학인데, 이 승리학이 너무 이론하고 형식에 이제 치우쳤다 해가지고 이거를 비판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서 이건 너무 그냥 솔직히 승리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다.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항상 뭐냐면 이 지식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배운 만큼의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양명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청나라 때는 고정학이라고, 일단은 그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헌이 책이야, 체계를 근거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려는 고정학이라는 게 발달이 되었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생각하면 되고, 특히 서민문학이 발달해. 서민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리고 경제도 성장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원래 우리가 송나라, 이게 일단은 서민문화가 발달이 되려 그러면 경제가 발달돼야 돼. 즉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어야 뭔가 이게 서민들이 말이야 좀 즐기고 놀고 할 거리가 생기잖아. 그게 바로 서민의 문화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송나라 때도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이 원나라 때도 경제가 아주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역시 이게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명나라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명나라 때는 수오전, 서유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이 삼국지가 이제 삼국지 연의가 정확한 말이야. 삼국지가 아니고 등의 어떤 그런 소설들이 유행하게 돼. 이 서유기는 내나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 이야기가 바로 서유기야. 그지? 그리고 또 수오조는 이 뭐 108명의 이게 도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런 이렇게 영웅전이야, 영웅전. 그리고 삼국지 연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조, 유비, 송건 그런 삼국시대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러한 소설들이 유행하게 되고,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라는 등의 이 소설이 유행을 하고, 경극, 지금의 어떤 중국의 전통 연극인 경극이 유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서양 문물이 이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전해오기 시작해. 명나라 때부터 이제 유럽에 있던 그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의 존재를 알고 중국으로 많이 넘어오거든. 이때는 이때 뭐냐면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야.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앞에 배운 기억해봐봐. 그때 루터파, 칼뱅파 이러한 신교들이 확 유행을 하고, 로마 가톨릭 구교,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게 많았던 로마 가톨릭은 점점점 힘을 잃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이게 가톨릭이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힘을 못 키우니까 저 아시아로 가서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겠다라고 내세운 게 예수회란 게 예수회란 거를 세워. 예수회라는 걸 해가지고 이 중국과 아시아 등으로 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을 해. 선교사를 파견하게 돼.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일파야. 가톨릭, 구교의 일파거든. 그리고 이런 이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들어와서 이 유럽의 어떤 그런 발달되는 어떤 과학 기술이나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전파를 해줘.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 선교란 건 알지? 이렇게 이제 종교를 퍼뜨리는 걸 선교라고 해.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니까 서양의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지리학 등을 소개를 해줬고, 이 중요한 마테오 리치라는 이 선교사는 곤여 망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인들한테 아주 큰 쇼크로 다가왔지.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 중화 사상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만큼 큰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일 줄이야.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을 줄이야. 우리가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인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는 이 천문학과 역법이 뭐라 그랬어? 달력 만드는 거라 했지. 달력 만드는 법이 역법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대포 제작 기술 등을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청나라가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 유럽에 있던 강대국들이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이게 청나라 때 청나라의 그런 차, 또 청나라의 어떤 그런 우수한 물건들이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 이제 도자기하고 차 마시는, 원래 중국이 마시는 차가 유명하잖아. 차. 이런 것들이 유럽에 인기 폭발인 거야. 유럽인들이 이 도자기 너무 예쁘다. 차, 스멜, 굿 스멜, 너무 맛이 너무 감미롭고 너무 깊어.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웬만큼 사는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의 찻잔, 그릇, 도자기를 사고 중국의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자기들의 일과가 돼버렸어. 약간 이렇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게 바로 명품이야, 명품. 명품인 중국의 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물건들을 수입해서 유럽에다가 팔아요. 팔아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화가 점점점 이게 유럽으로 이게 이제 퍼져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너나 나도 할 거 없이 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자. 중국에 가면 이게 돈 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막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을 갖다가 야금야금 집어 삼키게 되는 거지, 청나라 때.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 이게 뒤에 나오지만은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한테 갈기갈기 이게 찢겨버려. 여기는 영국이 가져가고, 밑에는 프랑스가 가져가고, 독일이 가져가고, 네덜란드가 가져가고, 막 찢기거든. 이게 왜 찢기게 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청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사가. 근데 청나라는 유럽의 물건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도 청나라의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팔려고 유럽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건 다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팔 게, 특히 영국이 많이 무역했는데 영국에서는 팔 게 없는 거야. 근데 영국은 청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영국의 돈이 청나라로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 서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지게 이게 되는 거지. 영국이 자꾸 손해를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을 중국에다 팔기 시작했어. 그게 아편. 그 아편을 갖다가 팔기 시작하니까 이 아편이란 거는 한번 중독되면 한번 하면 그냥 뿅 가거든. 기분 좋아. 기분이 몽롱해지고 막 모든 게 다 좋아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편을 팔기 시작하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청나라에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청나라의 돈이 그 마약 대금으로 영국으로 다 넘어가. 그러니까 청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마약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끔
청나라가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을 벌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란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청나라가 이제 싸웠는데 청나라 저거는 자기들이 군대가 제일 셀 줄 알았는데 영국 군대 그냥 개박살 나거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저거 별거 아니네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도 들어오고 완전 이제는 그냥 밥인 거야. 밥. 우리 흔히 말하는 지역밥. 지역밥 그냥 돼가지고 그냥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해가지고 막 집을 삼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오늘 핵심만 보면 명나라 다음에 이제 후금이라는 만주족이 세워진다. 후금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 명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후금이 이제 청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그 사이에 이제 조선을 침략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 지배하게 되고 이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의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중국을 지배하는 정책은 이렇게 숫자가 작은 만주족이 숫자가 많은 한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센 것과 부드러운 것 두 가지, 해유책과 강압책을 동시에 했다. 이제 부드러운 거는 관리 임명할 때 만주족하고 한족 사람을 똑같은 수로 임명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만한병용제란 걸 실시를 하고 또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스렸다. 강하게 억누른 거는 야, 옷 복장을 우리 만주족으로 바꿔, 머리 스타일 우리 만주족으로 바꿔, 그리고 우리 청나라에 반대하는 모든 글, 시, 책 같은 거는 다 쓰면 안 돼. 언론을 탄압시켰던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서민 문화가 발달했고, 그래서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민화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 발달한 거고, 청나라 때는 이제 홍루몽이나 경극, 지금의 중국 전통 전통 연극이 유행했다. 그리고 이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유럽에서 이 예수회 선교사들,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넘어오면서 유럽의 그런 문물들을 소개를 많이 했다. 특히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곤녀 만국 전도란 걸 보고 중국인들이 쇼크를 먹었다. 왜? 우리가 중화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세계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큰 나라였다. 아담 샬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청나라가 대해서 공부했어요. 질문!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